지역의 기업이 실제로 고교하고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죠. 어디? 판교죠. 판교에 네이버, 카카오, IT 공룡들 다 몰려 있잖아요. 이 학교들이 뭐 판교고, 성남고 이런 데랑 1대1로 매칭해서 우리가 IT 인재 키워줄게. 네이버가 돕고 있어요. 또 지방 쪽으로 가면 우리 뭐 있어요? 공기업들 있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이런 데들이 고등학교랑 1대1로 매칭을 해요. 그럼 뭐예요? 적어도 공대 갈 때는 도와줄게. 아니면 기업이나 법인, 대학들 또 뭐 있어요? 바이오 분야, 의학 분야, 메디컬 분야. 대학하고 고등학교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뭐가 좋아지냐면 비교과가 좋아져요. 자공고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름 자체가 조금 생소하죠. 우리가 뭐 보통 자사고는 좀 익숙한데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아니면은 알고 계셨지만 또 이게 지금 새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공고가 우리 동네에 있나? 라든지, 아니면은 자공고가 우리 아이가 갈 만한 학교인가? 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고등학교 선택 문제, 이 부분을 좀 다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라져가던 자공고 갑자기 왜 부활했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 오늘 드리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자공고가 많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늘어나게 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자공고 하면 이제 감이 안 오시잖아요. 어디가 자공고인지.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한 자공고, 입시 실적이 좋은 자공고의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운정고등학교, 일산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수원 쪽에 있는 세마고등학교. 세마고등학교는 이따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은 자공고를 취소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전에는 대전고, 대전고도 굉장히 유명하죠. 입시 실적 굉장히 좋기로. 그 다음에 저현고, 그 다음에 구현고. 자, 이런 학교들이, 자,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수시로요. 일반 고등학교는 서울대에 1명이나 2명밖에 못 보내는데 이게 지금 서울대 입학생들의 숫자거든요. 근데 수시로 4명, 5명, 대전고 7명, 3명, 4명. 자, 이렇게 되면은 일반고 평균 대비 한 3배에서 5배 가까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고들 중에서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 특이하지만 세마고나 운정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더 많이 가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지역에서는 정시로도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운정고나 세마고에 많이 다니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운정고, 세마고는 여간한 뭐 강남 지역 학교랑 견주더라도 입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괜찮은 자공고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 자, 이게 바로 2019년에 정부의 계획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교 유형 단순화라고 하는 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고등학교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단순화시키자. 뭐예요? 자사고, 여기 보시죠. 자사고, 자공고. 이제 아셨죠? 자율고에는 자사고하고 자공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사고와 자공고가,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특히나 외고하고 국제고, 나머진 냅둬요. 자, 그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를 뭘로?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게 2019년까지 정부의 발표였고 입장이었습니다. 외고, 국제고 폐지,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19년이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지난 정부 때 아주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던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이었습니다. 자공고도 폐지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 국제고, 외고, 자사고는 다 사립고인데 자공고만 공립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일단 정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예,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언제까지 그랬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랬다. 2025년까지는 다 없애겠다. 이렇게 분명히 아주 못 박았었어요.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런 이야기가 2019년에 많이 나왔고, 자사고, 외고, 뭐 폐지한 막 이런 분위기가 과거에 있었다. 일반고 기준으로는 전국에 한 1,5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가 한 40개, 자공고가 112개 정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자사고의 3배.
그 다음에 외고 30개, 국제고 7개. 근데 요거를 다 합쳐서 다 일반고로 바꾸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던 게 2019년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일괄 전환, 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서울에 왜 자사고 외고가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한 40여 개 학교 정도가 다 일반고로 바뀔 위기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뭐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하겠다. 이게 2019년도의 그림이었습니다. 일괄 전환 대상 학교라는 것은 자사고 특목고가 전국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서울 경기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다 일반고로 바꿀 분위기가 계속 몇 년간 이어져 왔었죠.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그냥 보기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앞에서 보신 자료를 유형별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고는 서울 경기에, 그 다음에 자사고는 대부분 서울에 모여 있었다. 사실은 서울 경기권에 자사고, 특목고가 다 모여 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22학년도까지 평균을 보시면 실제로 합격하는 인원은 5%가 채 안 되는 때도 있었어요. 전체 인원 중에 한 5%만 특목고 자사고를 간다. 지원하는 애들은 그 2배, 한 10% 정도, 9% 정도 돼가지고 뭐 2022학년도 때 인기가 왜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폐지한다고 하도 겁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막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라고 하면은 경쟁률은 2대1 정도 될 거고, 모집 인원은 5%, 지원 인원은 10%. 그러니까 요 친구들이 결국에는 특목자사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전국의 10%인데 사실 실제 학교는 서울 경기 지역에 대부분 몰려 있었다. 뭐 특목자사고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 과거 정부의 입장은 서울 경기에 좀 집중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공고는 사실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자공고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공고가 폐지되던 수순은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 폐지 수순에 곁다리로 따라가고 있었던 형국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110개 정도, 113개 정도 있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서울에 많아요. 보시면.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시 명문이라고 한 학교가 잘 안 보여요. 차라리 강남 지역의 일반고가 낫지 별로 돋보이지 않아. 왜? 서울에는 좋은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강남 8학군, 아니면 학군지 뭐 평촌, 중계, 목동, 너무 좋은 학교 많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서울 지역에서는 별로 그다지. 자, 근데 경기만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 세마, 와부, 저현, 충현, 운정, 야, 요 5개 정도 학교는 경기 지역에서 입시 실적 내는 학교들이에요. 자, 그런데 경기 지역에는 왜 자공고들의 성적이 괜찮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경기 지역에는 자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 해도 자사고보다는 자공고가 오히려 괜찮았어요. 지방 쪽의 자공고와 서울의 자공고는 결이 좀 다른 거다. 그래서 자공고를 바라보는 관점은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공고, 서울 사람들한테 자공고 물어보고 자공고가 뭐야? 이럽니다. 근데 경기도만 가도 자공고 주제는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고 해도 교육청이 안 하면 좀 진행이 안 돼. 반대로 교육청이 하고자 했을 때 교육부가 좀 막을 수도 있겠죠. 요즘이 좀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 2019년의 경우에는 정부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 민주 진보 교육감 완전히 이제 들면 색깔이 똑같아요. 적어도 특목 자사고에 대한 입장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폐지론자들이었죠.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공론화한다. 사립학교들은 좀 버텨요. 근데 공립학교들은 어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정부에서도 폐지하라 그러지, 서울시의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폐지하라 그러지. 그럼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진짜 화끈하게 자공고가 다 없어져요. 총 서울에 18개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받는데 그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인정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취소한 거죠. 자공고 취소, 등록 취소. 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전국에 자공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는요, 자공고가 한 번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거 지역 하나 보면은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진짜 혼란이에요, 혼란. 경쟁력 있는 자공고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자공고든 일반고도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공고 중에서 11개가 있었던 중에 계속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어디였어요? 군포중앙고하고 운정고였죠. 근데 갑자기 23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 폐지 계획을 철회해버립니다. 이제 철회한다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일반고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2개 학교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파주 운정고하고 군포 중앙고는 유지가 돼버려요. 저때 일반고로 전환했던 학교들이 과연,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자공고로 다시 지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19년에는 어떻게 해요? 전국에 10개 자사고가 지정이 취소됐는데 지정 취소 자사고 중에서 그걸 받아들이거나 자진해서 취소한 곳도 있었지만 반대한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020년이죠. 대표적으로 해운대고는 2회 승소를 합니다. 유지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2021년에는 또 배재고, 세화고 행정소송 승소하게 됩니다. 배재고, 세화고는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들 자사고들이 승소를 한 경우들이 있었죠. 왜냐면은 사학재단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바꾸라고 해서 맘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재정의 운영 방식, 학교 운영 방식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일반고로 되라는 거는 사실 좀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요구는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23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이제 전국에 몇 개 남겠네요. 서울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몇 개는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 남게 됐어요. 서울은 뭐 학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정부 2022년 다양한 학교 유형, 다양성이죠. 자, 이제 고교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고교 평준화해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다양성으로 확 느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시키자. 요렇게 이제 방향이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공고 2.0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특목 자사고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혹시 사라지면 어떡해? 이런 불안 요소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죠. 왜? 정부가 안 없애겠다, 유지하겠다 라고 방침을 정했어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걸 알 수 없죠. 예, 우리나라는 뭐 그만큼 교육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예 정부가 대놓고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겠다. 현재 정권이 유지되는 한은 그럼 이제 그래서 3년 남았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가 주제였습니까?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를 평준화하거나 고교 유형을 단순화한다. 라고 하는 게 정책 목표였는데 지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강화한다. 즉,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향한다. 선택을 하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고교 선택권 강화라고 하는 큰 흐름으로 작년,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생소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특목 자사고처럼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는 고등학교들에 대한 인기와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올해보다 내년 더 높아질걸요? 예, 이런 상황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교잖아요. 이 학교들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경쟁력 있는 좋은 학교들, 다들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죠.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예, 전국 단위 탑3죠. 자, 요거 보세요.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하나고는 모집 정원 200명 중에서 지역 단위에서 160, 사회 통합으로 40. 그러니까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전국 단위기보다는 이제 서울 지역에 조금 국한돼 있죠.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전국 일반에 196, 지역 일반에 84.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갈 수 있는 자사고로서 모집 정원도 굉장히 많고 사회 통합 전형도 꽤 많고. 자, 다음에 민족사관고는 전국 일반이 143명이었는데 지역 일반이 1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20%로 늘리라고 했으니까 거의 30명 가까이를 뽑아야 된다는 건데 원래 강원도에서 지역 인재로 뽑던 인원이 1명인데 그걸 30명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민사고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그 다음에 뭐 광양제철고, 북일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인데 뭐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 1번 굉장히 많이 뽑죠. 요런 인원 같은 건 좀 특이 케이스. 그 다음에 하늘고, 김천고,
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명문고들입니다. 자, 자공고 2.0 무엇이 달라졌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활한 이유의 어떤 명분이죠.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고교 선택 다양화 자체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자공고 얘기는 서울 지역보다는 지방, 서울 외 지역, 지방 쪽에 있는 일반고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목표가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 활성화요. 그럼 뭐예요? 지방 공교육이죠. 지방 일반고, 공립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 중에서 113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즉 지방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는 서울, 경기보다는 훨씬 더 인구 감소의 위기가 크다. 요 배경에서 지방 일반고들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나온 게 자공고 2.0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목자사고가 유지된다? 그럼 뭐예요? 지방에 있는 우수 인재들은 다 특목자사로 계속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우수한 애들도 나가, 숫자 자체도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이 점점 더 소멸이 가속화되겠죠. 뭐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쩌면 자공고 2.0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자공고 이게 2.0이, 그러니까 1.0 때 과거 자공고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좀 보면서 뭐가 달라졌나, 이게 좀 기대 포인트일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운영 방식인데, 옛날에는 지자체하고 협약해서 운영을 했어요. 대학, 기업, 법인과 협약 체결이 가능해졌어요. 민간 부문하고 직접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학이에요.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고등학교가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럼 뭐가 좋아질 수 있어요? 생기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지역의 기업이 실제로 고교하고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죠. 어디? 판교죠. 판교에 네이버, 카카오, IT 공룡들 다 몰려 있잖아요. 이 학교들이 뭐 판교고 성남고 이런 데랑 1대1로 매칭해서 우리가 IT 인재 키워줄게. 네이버가 돕고 있어요. 또 지방 쪽으로 가면 우리 뭐 있어요? 공기업들 있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이런 데들이 고등학교랑 1대1로 매칭을 해요. 그럼 뭐예요? 적어도 공대 갈 때는 도와줄게. 아니면 기업이나 법인, 대학들 또 뭐 있어요? 바이오 분야, 의학 분야, 메디컬 분야. 대학하고 고등학교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뭐가 좋아지냐면 비교과가 좋아져요. 예, 그럴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공연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할 자공고는 옛날처럼 그냥 교육청 말 듣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자사고급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는 해주겠다. 뭐예요? 뭐 우리가 정부에서 해주겠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까지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서겠어요? 지자체가 나서고, 그러니까 판교면 성남시겠죠. 성남시가 나서서 야, 우리 있는 고등학교 살려보자. 그래서 판교고 성남고 네이버 카카오랑 묶어가지고 야, 여기 비교과 좀 만들어줘. 이거를 네이버한테 부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사고들이 일반고처럼 비슷비슷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아예 다 허락해줘 버렸어요. 이거 다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의지가 있으면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강조는 안 했지만 이러려면 누가 중요해요? 교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장이 뭐로 바뀌었냐면 개방형 교장 공모제로 바뀝니다. 교사 출신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산학 겸임 교사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도 코딩 가르쳐줘, 뭐 바이오 분야 가르쳐줘, 뭐 이럴 때 산학 겸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나 연구생이 고등학교에 와서 도와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대전 지역 생각해 보세요. 대전에 뭐 있어요? 카이스트 있잖아요. 또 엄청난 과학기업들이 거기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 세종 이런 지역이 우리 고등학교 좀 살려보겠다. 그러면은 생각할 게 엄청 많아요. 대전에 박사님들 엄청 막 그냥 수두룩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죠. 이거 예전에 전혀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일반 선생님들이었대요. 그래서 자공고가, 그러니까 특목자사고가 핵심이 뭐예요? 교사 역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사를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번에 자공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특별교부금을, 지금 이건 정부에서 주는 거.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랑 대응 투자해가지고 총 2억 원까지 주게 되는데 매년 2억 원씩 줘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왜냐면 뭐 대학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는 사실 예산 쓸 일이 별로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로 써볼 수 있는 예산이 월 2천만 원. 그건 다 어디 인건비 같은 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뭐 기자재, 실험 기자재 갖추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돈을 2억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매년. 이거는 되게 큰 얘기입니다. 왜냐면 공립고등학교는 그 등록금을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게 돈을 추가로 아예 배정을 해 줬습니다. 물론 이게 그리고 이제 협약기관이나 지자체, 협약기관이 어디겠어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냥 돈 줄 수 있는 거예요. 장학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추가 재정 지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겠다고 작정을 하면 해봐라 라고 준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따가 교육발전 특구라는 이슈랑 연결이 되면 특정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번 옛날과는 다르게 자공고가 좀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볼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중요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40개 교를 선발을 했는데 기존에 18개가 남아있었고 신규가 40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2.0 그러니까 보세요. 부산은 원래 있던 학교 2개 재지정된 거죠. 2.0이 된 거 2개. 그럼 이 학교들도 이제 2.0 하려고 안 하겠어요? 왜요? 돈도 주지, 조건도 열어줬지. 2.0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2.0으로 바뀔 것 같은데. 운정고, 군포중앙고 원래는 다 있던 학교들인데 자공고가 이제 2.0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 엄청 많아요. 안동고 있죠. 그 다음에 상주여고, 그 다음에 경상고, 그 다음에 울진고, 구미고, 포항고, 울릉고 이런 데들이 자공고면서 자공고 2.0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남 지역 어떠세요? 전남 지역은 전체가 다 2.0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자공고 2.0에 뭔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는 있었어요.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1차 선발하더니 갑자기 2차 선발을 또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또 모았어. 그래가지고 45개 교를 추가로 또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때 40개, 2차 때 45개, 85개예요. 이거 적은 게 아닙니다. 학교 수가 되게 많아요. 왜? 옛날에 자공고가 110개 정도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숫자를 거의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이게 뉴스에 좀 나왔었죠. 판교고등학교. 인공지능, 미래산업, 데이터과학, 기계학습 요거 하기 위해서 요거 어디랑 연결돼요? 이 판교고가 네이버랑 협약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가 도와준대. 그러니까 뭔가 아직 실체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색고등학교 경기대하고 협약 체결. 물론 경기대가 상위권 대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대학의 인프라를 직접 쓰게 되면은요, 보세요.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바로 이건데 융합과제 연구랑 데이터 분석 연구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직접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좀 이런 거 관심이 있었거든요. 대학에 있는 연구 인프라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직접 만나게 해주면은 뭔가 창의적이고 멋진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탐구 활동들을 확대하는. 저희 고교학점제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탐구 활동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런 거 할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에서 지도 받으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다.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자, 교육발전 특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예산이 엄청 많아요. 거의 지역당 거의 100억 가까이거든요. 학교당은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당은 100억이에요. 인프라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원대, 충북, 자 보세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거 뭐예요? 스타트업들. 스타트업 지원하는 곳이니까 여기 아마 테크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와 함께 보건, 뭐예요? 메디컬이죠? 과학, 사이언스, 인문사회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만들겠다. 괴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발전 특구가 되지 않으면 교육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족해. 주변에 기업도 없고 대학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지역들은 그냥 일반고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저런 걸 하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2차 때의 공모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임팩트가 있었다. 그리고 저 3개 학교가 각각 기업,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지자체와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 지역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대전고하고 충남고가 들어갔어요. 대전고, 충남고 아시죠? 여기 일반고 명문입니다. 원래 대전고는 자공고기도 했지만 취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전고, 충남고가 있어요. 경기 지역 엄청납니다.
경기 지역이 아까 11개였다가 2개 남아서 9개가 폐지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신청한 데가 18개입니다. 경기도 잘 보셔야 돼요. 왜? 경기도는 원래 뭐가 없어요? 자사고가 없잖아요. 경기도는 자사고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가야 되는데 좀 빡세잖아요. 그럼 지역 내에서 일반 고등학교 중에 조금 경쟁력 있는 학교 선택하려면 아까 뭐 나왔던 학교들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학교들 볼게요. 배감고 있어요. 성남고, 아까 얘기했던 성남고랑 판교고가 네이버 카카오랑 연결이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 다음에 와부고, 원래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김포고, 포천고. 네, 포천고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거든요. 충남 지역, 충북 지역, 전북 지역 보면은 뭐 전주고, 전주여고, 전주고, 전여고는 또 여기 지역 명문이잖아요. 이 학교들. 예, 그 다음에 경북 지역의 경산고, 안동고. 예전에 자공고를 그만뒀던 학교들도 많이 재신청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조건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5개교가 선발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45개고만 뽑았는데 못 뽑아준 학교가 17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보세요. 자, 수리고, 세마고, 저형고, 명문고죠. 여기 다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학교들까지 쭉 보면은 17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아까 11개 있을 때 5개 정도 입시 잘하던 학교 있다고 했잖아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세마고 입장이라고 해요. 세마고나 와부고 입장이에요. 근데 나 옛날에 자공고 했었어. 근데 자공고 그만뒀어. 일반고로. 그러니까 일반고에도 괜찮다고 판단한 거겠죠. 근데 일반고 2.0을 또 왜 했겠어요? 물론 정부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하면 뭔가 이득 볼 게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저기 세마고는요 삼성이랑 가까워요. 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지금 뭐 충영고 같이 수원 같이 이런 지역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여주 같은데 뭐예요? 하이닉스 있잖아요. 이게 뭐 알 수가 없어요. 기업들하고 지자체하고 왜냐면 기업들은요 지자체에 다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물도 쓰죠, 전기 쓰죠. 지자체에서 막 혜택 주죠. 뭐 여러 가지 게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고까지 만들긴 힘들어. 예를 들면 민사고를 만들 수 없고 하나고를 만들 수 없고 포스코고 같은 데 만들 수 없잖아요. 포철고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자공고에 지원해 주는 거는 괜찮아. 그랬더니 막 네이버 카카오 막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있는 곳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지방 학교들 일반 고등 이게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자사고만큼 열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교육과정 편제를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선행교과를 할 수 있게끔 자기가 마음대로 예를 들면 심화교과, 선행교과를 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적분 가르치고, 심화 수학 가르치고, 아니면 코딩 가르치고, 인공지능 가르치고, 이거를 교육과정 편제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게다가 뭐가 와요? 지금 고교학점제잖아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안 그래도 다양한 교과 선택할 수 있게 열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는 할 여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산학협력해서 기업에 있는 연구원, 혹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 혹은 연구원들이 와서 학교에 강의를 열어줄 수 있게 네트워크를 열어줬어요. 자공고는 뭐예요? 그 채널을 여는 합법적인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 이 학교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적어도 뭐보다는 그냥 일반고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일반고보다는 100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뭐 했냐면 아우 또 그 학교 가면 내신 따기 아니요. 이따 다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내년부터 내신은 어떻게 바뀝니까? 대신 5등급제로 바뀌죠. 이제 상위 10% 못 들어가면 의미 없어요. 어차피 10% 1등급 아니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공립고 아닌 일반고 가서 내신 따기 쉽다고 해봤자 비교과 안 따라주면 이제는 입시 되게 어려워져요. 교과 1등급 점수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요. 그러면 공립고가 조금 따기 어려워도 좀 노력해서 1등급 따보고 안 되면 2등급?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없는 학교 가서 1등급 딴 거랑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학교 2등급 딴 거랑 사실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상위권 학생들은 아닐 거예요. 물론 중요하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고민할 시간에 저는 자유형 공립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 10% 되라. 차라리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그러니 1순위 고등학교 전국 단위 경쟁력 있는 자사고, 특목고, 과고, 영재고 있지만 2순위 고등학교로 자공고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서울에 살지 않는다면 어차피 자사고가 없을 테니 자공고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근데 아직 드러난 게 없다. 이게 이제 약간 리스크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그래 일반고 지역에 있는 일반고 가는 것보다는 자공고가 낫다라고 보면 그러면 자공고 가는 게 낫냐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가는 게 낫냐? 요 고민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저기는 확실히 오른쪽은 치열하죠.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는 확실히 치열한 게 예상이 되는데 지역에 있는 자공고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근데 대신에 좀 부실할 것 같아. 확실히 경쟁력 있고 진짜 빡센 데를 갈 거냐 아니면 동네에서 있을 거냐 요거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동네 자공고에서는 내가 그래도 상위 10% 하고 아니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 단위 좀 확신이 없는데 어느 쪽 가는 게 유리할까요? 요거는 확실히 좀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요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요 페이지가 이제 제가 분석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중요한 페이지니까 요 페이지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입시 성과, 그러니까 수시 정시로 의대와 스카이를 누가 많이 보내느냐 요 기준이죠.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예상되는 고교 서열 순위는 아무래도 1위는 특목자사고겠죠. 그래서 특목자사고 화살표 거꾸로 했나? 저쪽에 1순위를 해야 되나? 저는 그냥 왼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특목자사고, 전국자사고 아까 봤죠? 요 학교들입니다. 예,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이제 요 학교를 좀 지망할 정도로 진짜 잘하지만 진짜 빡센 학교를 준비하는 요 1순위 군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2순위 군 생각해 볼게요. 광역자사고 어디겠어요? 서울 지역이겠죠? 서울 지역은 광역자사고나 학군지 지역 명문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남대치 뭐 예를 들면 숙명, 진선 이런데 일반고죠. 자사고 아니죠. 그런데 지역 명문고로 입시 뭐 서울고 뭐 그런데 뭐 숙문고 뭐 이런 학교들 굉장히 입시 실적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죠. 근데 3순위가 자공고 2.0일 것 같아요. 여기 부분. 여기. 왜? 자, 서울은 아무래도 광역자사가 더 높은데 지방은 광역자사 없잖아요. 자공고가 올 거고요. 서울 지역에서 자공고가 광역자사고를 따라가거나 경쟁력 있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지방에서는 자공고가 상당히 좀 약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판교를 꼭 지방이라고 해야 되냐 고민할 수 있죠. 분당 지역이잖아요. 요런 곳들 예전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명문고 뭐 세마, 와부, 충현, 뭐 저현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잘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 경쟁력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1,500개 정도 되는 전체의 한 60% 정도 되고 대다수의 학교를 차지하는 학교 요렇게 군을 나누게 되는 근데 자공고는요, 제가 볼 때는 잘하면 광역자사 수준까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고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개 중에서도 뭐 한 상위 10개 정도의 자공고는 진짜 경쟁력 있는 자공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는. 뭐 예를 들면 기업이랑 그렇게 연계가 많이 돼 있는 거. 뭐 제가 너무 기업의 의미를 많이 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근데 평균적인 자공고가 돼요. 왜냐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원의 전문성이 올라갈 거니까. 어느 수준으로? 적어도 자사고 수준으로. 자, 이 지점에서 제가 광역 단위 자사고의 교원 역량이 과연 자공고 2.0이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을 것이냐? 저는 물론 강남 지역에 있는 뭐 중동 휘문 같은 학교들의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지만 수시 체제, 학생부 전형에 그렇게 적합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잘하는 학교인 건 맞는데 수능 중심, 교과 중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교과 외 활동에서 생기부의 비교과를 챙길 수 있을 경쟁력은 사실 저는 서울 소재에 있는 자사고들 중에서는 절반 정도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소재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서 그렇지 학생부가 그렇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교원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부분이 자공고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마지막 부분은 이거거든요. 일반고급 자공고. 그러니까 사실 일반고랑 그렇게 다르진 않은 거예요. 대신 뭐가 있겠어요? 예산이 좀 더 있는 거죠. 2억 정도 되는. 여기에 이제 그치는 자공고들은 돈과 인프라나 교원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자공고가 된다면 사실 자공고를 갔는데 일반고랑 별로 입시 결과, 입시 성과에서 별로 다른 게 없다. 이런 어떤 피드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개 자사고는 자공고한테 따라잡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정도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뭐 그런 데가 어디 있냐.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대놓고 자랑하는 학교들이겠잖아요. 샘플이 되는 학교. 전남 지역에는 뭐 나주고, 봉안고, 매성고. 나주시에 뭐 있어요? 막 그런 이제 그 에너지 공과대, 뭐 한국전력 이런 데처럼 이제 공공기관 같은 거 있는 거죠. 부산 수자원 수력 원자력 고리본부. 자 이런 거면 과학인재 키우는데 아무래도 이점이 있어요. 공기업들하고 연계였죠. 그래서 1차 때 선정이 됐던 학교들은 보통 이런 공기업 연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안동여고,
국립안동대하고, 그다음에 공주고도 명문고죠. 예, 공주시하고 학교하고 시 지자체,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IB 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2차 때 판교고, 네이버, 카카오, IT 기업과 협력해서 10개 과목을 운영을 하겠다. 수업을 운영하겠다. 그 아마 저 강의를 기업에서 와서 해줄 거예요. 저는 저게 좋다고 봐요. 그다음에 경기고세고, 충북계산고 아까 봤었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이제 학교당 2억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총 200억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년에 정부가 이 정도 예산을 써가지고 학교들을 지원해서 100개 학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